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8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많죠.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나래입니다. 오늘은 또 북적이는 방송을 하는데요. 정책 모니터팀 활동가 3명, 도합 저까지 4명 함께 방송을 진행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책 모니터팀 활동가 서혜경입니다. 네, 박채린 활동가입니다. 네, 정책 모니터팀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카메라 너무 많아서 제가 어디를 봐야 할지 제가 약간 헷갈려가지고 오늘은 제가 정책 모니터팀 분들 얼굴을 보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선거가 드디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뒤 7일이라니. 정말 시간이 빠르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매번 선거보도 분석하느라 정책 모니터팀이 늦게까지 잔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핸드폰에 우리 회사 메일 계정 로그인 해놓은 채로 집에 갔는데 세 분 다 잔업 신청하시는 메일이 띠링띠링 알람이 오더라고요. 뭐 좀 슬펐다면서 이야기하고 채린 활동가가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선거보도 분석하다 보니까 빨리 선거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다들 어떠세요? 뭐 동감하시나요? 어때요? 선거 모니터를 하는데 선거 이슈에 관련된 보도가 너무 적다 보니까 또 다른 이슈들을 보게 되고 일이 끝이 없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이 듭니다. 끝이 없다. 네. 맞아요. 그 지점에서도 그래도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선거가 끝나고 과연 누가 서울시장이 될지 누가 1년 8개월 동안 서울시장으로 이 시정을 운영해 갈지 좀 이제 판가름이 나니까 조금만 우리 정책 모니터 팀 분들 버티시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선거 보도 분석이라기보다는 선거의 한 의제로 떠오른 이야기여서 오늘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세 분과 함께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구내 토지를 사전 매입한 일명 LH 사태인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변수 중에 하나로 떠올랐잖아요. 보도를 보니까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 의뢰를 해서 재보궐 여론조사를 한 결과 서울시장 선거 영향 최대 변수 1위는 부동산 정책 공약이고 2위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라고 해요. 근데 퍼센티지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1위가 23%, 2위가 21.1%라고 하는데요. 팀장님, 이게 선거보도 분석 결과도 저번에 이야기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LH 사태에 비해서 좀 보도가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긴 한데 수치상으로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이 의혹이 민변과 참여연대로부터 네. 첫 제기가 됐었던 3월 2일부터 10일간 보도량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10일간 저희가 세봤더니 이 기간에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네. 보도가 406건이 나왔습니다. 406건. 네, 406건이나 10일간 406건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 수치상으로만 보자면은 뭐 하루에 한 40건 정도 나왔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같은 기간에 LH 땅 투기 의혹 같은 경우는 975건이 나왔습니다. 2배가 넘네요. 그렇죠.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뭐 97건이 넘게 보도가 나왔다. 뭐 이 정도 수치가 나왔고요. 사실 네. 그래서 이 2배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여론의 관심사가 보궐선거보다는 LH 땅 투기 의혹이 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된 셈이죠. 네. 저는 근데 이번 LH 사태 저도 보도로 접하고 참여연대 이런 데서 기자회견 하는 거를 보면서 분노를 했던 시민 중 한 명으로서요. 언론 보도가 많은 것 자체는야, 뭐 시민들의 관심사가 이쪽으로 쏠려 있고 이거에 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으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정책 모니터팀 분석 내용을 보면서 좀 이 지점을 한번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했던 게요. 문제로 지적하셨던 게 언론 보도가 오히려 이 LH 사태를 휘발시킬 수 있다. 이 지점을 지적하셨더라고요. 이건 사실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어갔던 거였는데, 네. 일단 저희가 분석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보도 내용, 그러니까 주제가 어떻게 됐는가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보도가, 그러니까 975건의 보도가 나왔다고 했는데, 300건이 투기 의혹 사례를 다룬 보도예요. 그래서 LH 직원 A는 뭐 어디다 땅을 샀다더라, 그렇죠. B는 어디다 했다더라. 뭐 그런 유의, 그리고 뭐
단순히 LH 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분야에서 투기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 한 31% 정도는 이런 류의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수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수사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투기 의혹과 붙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73건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거의 50%가량이 나옵니다. 한 49%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투기 의혹하고 수사 관련된 내용이었던 거죠. 네. 근데 왜 저희가 이걸 문제 제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게 좋은 보도인가, 좋은 보도 양상인가에 대해서 짚어볼 만한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필요한 불이 났는데 기름을 붓지 않아서 불이 꺼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졌는데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아서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이쪽에 쏠려야 한다. 이 지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관심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 이슈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일종의 분노 여론을 만드는 보도들이거든요.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보도들이 그러니까 투기 의혹 사례나 아니면 수사 관련된 내용 이런 게 이제 분노를 일으키기 좋은 분노 여론을 만들기 좋은 보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비단 이 분노 여론을 만드는 보도가 그럼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이슈라면 분노 여론을 만들어서 지속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분노 여론을 만드는 데서 그치게 되면 이 이슈가 그냥 불타고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뭐 불타고 끝나기 전에 이 불이 왜 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불이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다뤄야 되는 게 언론이잖아요. 네. 그런 류의 케이스가 이제 저희가 분석한 주제 중에서는 원인 분석 및 제도 개선 촉구라는 이제 주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 보도 같은 경우는 총 54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치면 6%예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절반 정도는 분노를 일으키는 보도인데 그 분노를 구조적인 문제 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는 보도는 6%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사실 분노 여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노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도 언론이 해야 되는 그렇죠. 일인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보도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사례들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뭐, LH 직원 A씨는 어디다가 땅을 샀는데 이게 뭐 신도시 발표나기 며칠 전에 산 거라더라. 뭐 아니면 B씨의 가족은, 뭐 고위공직자의 친척 누구는 이런 보도랑 제일 분노 여론이 불탔던 것 중에 하나는 또 LH 직원이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에다가 뭐 이래봤자 우리는 다들 땅 사고 뭐 돈 더 불리고 꿀이다 개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글 썼던 거 이런 것들만 좀 회자가 되고 많이 보도가 됐다. 이 지점도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나네요. 막상 필요한 구조적인 변화를 이끄는 이야기는 많이 보지 못했다. 이런 지점에서 얘기에 좀 동감을 한다 말씀드리고요. 개중에 LH 사태에 관련해서 개중에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보도가 좀 몇 개 있네요. 해경활동가가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이번 LH 사태가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사가 망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사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던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좀 합당하다든지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LH 관련 전체 보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인 18%가 바로 수사 관련 내용 보도였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랑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네. 검찰이 수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수사가 망했다라는 실패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주로 보수 언론 중심으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것을 두려워해서 정부가 배제했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3월 9일 검찰개혁발 혼선에 한 발 늦은 LH 수사라는 보도에서는 수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시행으로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되어 컨트롤 타워가 사라졌다면서 지속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수사의 컨트롤 타워가 검찰이다라고 판단을 이미 내린 것이죠. 네, 그러면서 현직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는데요. 검찰 배제의 의미가 살아있는 권력으로 수사 범위 확대를 경계한 것이고 검찰이라면 청와대나 국토부 등 정책 결정 라인의 수사에서 과잉 수사라거나 아니면 정치 수사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니까 배제한 것은 결국 기득권층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보도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수사를 맡고 있는 남구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청와대 출신인 남구준 본부장이 지휘하는 경찰이 과연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그거예요? 중앙일보 기사 내용은
이번 수사를 하더라도 막상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 쪽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밑에 있는 직원들 위주로만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말인가요? LH 직원들. 이거 좀 요약하자면 그런 거죠. 중앙일보류의 보도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흔히 말하는 정부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검찰이 빠졌다. 그러니까 수사가 망할 거다. 뭐 이런 류의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경활동가가 앞서서 중앙일보 부분에 잠깐 나오긴 하더라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그런 거란 얘기가 있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작년부터 검경 수사권 시행령이 통과를 해서 경찰이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보도가 경찰 수사에 대한 선입견을 좀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난해 9월에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검찰은 직접 수사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로 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LH 투기 의혹 수사는 이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부패 범죄로 연결된 소지가 많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과 함께 유기적인 합동 수사도 필요한 것이죠. 협조를 해야 될 지점은 있다. 네. 네, 하지만 보수 언론은 검찰 배제가 곧 수사 실패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검찰 만능주의에 지나지 않고 또 검찰 없이도 성공하는 수사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검찰 껴도 안 되는 수사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또 검찰의 부재를 정말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면 우선 경찰과 검찰이 협력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부터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맞는 건데 이미 검찰이 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수사는 실패했어라고 아예 프레임을 잡고 가는 지점을 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보수 언론이 굉장히 엉뚱한 데다가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번 사태, 이제 LH 사태 관련해가지고요. 공기업 직원들의 부정으로 시작됐다는 이유로 공공주도 주택 공급 자체를 문제 삼는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공공주도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 건 맞다. 그 지점은 분명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개혁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공공주택 하지 말고 민간으로 다 넘기자. 흐름이 이렇게 가버리면은 본질을 흐리는 보도라고 보는데 좀 박재린 활동가가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문제 기사로 꼽은 거는 매일경제 3월 8일자 매경 데스크 칼럼인데요. 네. 제목은 땅 투기 LH의 권한 더 주겠다니입니다. 이 칼럼은 LH 땅 투기의 원인을 공공만능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공공만능 바이러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예시로 들고 왔는데 이제 이들 나라들이 한 공공주도 개발이 이제 낙후한 도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제 이 두 나라는 공공이 선하다고 미화하며 민간업체를 배제하고 공공이 특혜를 받아 집을 분양했기 때문에 폐허나 마찬가지인 주택 현실에 놓여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칼럼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한국에서 공공이 주도해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이제 북한이나 베네수엘라처럼 뭐 폐허와 같은 주택 현실에 놓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랑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약간 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LH가 해왔던 대로 계속 공공주도 정책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참에 이런 제도까지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설도 있었습니다. 3월 6일자 중앙일보 사설인데요. 제목은 부동산 정부 실패 막으려면 민간 참여 열어야라는 제목의 글인데 초과이익 환수제와 용적률 규제, 과도한 기부 체납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LH 사태랑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막자는 정책도 없애라는 건 무슨 연결점인 거예요? 사실 이게 거의 뭐 그냥 저는 막무가내 막무가내 사설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공주도 이 정책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중앙일보 사설 진짜 나쁜 이유는 뭐냐면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초과이익 환수제나 용적률 규제, 뭐 과도한 기부 체납 이런 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앞에 나온 이 내용들이 사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다 환수하는 정책들이에요. 네. 그래서 일종의 그 부의 재분배라든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 거잖아요. 그 불로소득이라는 게. 그리고 굉장히 부동산 불로소득이 큰 영향을 끼친 게 특히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었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뒤집자라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민간 개발해서 아주 극소수만 큰 돈을 벌었던 그 시기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LH 사태 가지고 민간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까지 뒤집어 엎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도를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부패, 부정부패가 생겼으니까 아예 공기업을 없애고 공공주도 정책 자체를 없애버리자라고 한 건데 저는 이런 주장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LH 사태로 가장 피해본 사람이 누구냐를 떠올려 보면 뭐 상계 신도시 정책을 기다리던 뭐 무주택자나 뭐 네. 신혼 부부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투기판과 다름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내모는 격이라서 이런 주장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러니까 말도 좀 북한이랑 베네수엘라랑 비교할 때도 좀 너무 이상하기도 했는데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지점 지적해봤고요. 저 이것도 좀 당혹스러운데 이번 LH 사태를 두고 2022년에 열릴 그 추후 대선을 위해서 한 정치인을 띄우고자 벌어진 공작이라는 주장을 드러낸 칼럼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애초에 이걸 음모론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 칼럼은 중앙일보의 아내리 논설위원이 간다. 민변 참여연대는 왜 LH 비리 의혹을 폭로했나라는 것인데요. 네, LH 사태 문제를 시작한 참여연대와 민변을 두고 문정부 내내 요직을 차지하며 부동산을 비롯해 주요 정책을 쥐락펴락했던 이 두 단체가 어쩌다 폭로의 주체가 된 것일까라면서 그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가 문정부 실세로 불렸던 인물이고 그런데 이런 인물이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의혹을 제기했다면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듯이 묘사를 했고 또 민변의 서성민 변호사가 처음 제보를 받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두고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 서류를 통째로 넘긴 것은 아니냐라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지가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 사태 기획을 했다는 그런 음모론이었는데요. 정권 비호 차원이 아니고 거꾸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벌인 공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에요. 이유가 바로 서성민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가짜뉴스 대책단 단장을 맡은 적이 있고 또 김남근 변호사는 2019년 재판을 받던 이재명 지사의 대책위에 이름을 올리고 법원에 탄원서를 내줬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이라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 이거 원래 공익제보로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중앙일보 보도를 조금 더 면밀하게 뜯어보면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내세운 음모론에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도대체 그 근거가? 근거라기보다는 본인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내리 논설위원이 그렇게 추측한 혹은 뭐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근거가 뭐냐면 최초 제보 받았던 서성민 변호사가 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제보자가 처음에 전화 줬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서성민 변호사가 제보자의 신원을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같이 의혹을 제기한 김남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공익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신원을 알려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서성민 변호사는 누구인지 모른다 그랬는데 어떻게 김남근 변호사가 신변을 보호해줄 수 있냐?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 둘은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활동을 했었다. 의심스럽지 않냐? 뭐 이런 류의 사설이거든요. 이거를 사설로 칼럼으로 내가지고 이거 근데 어떻게 보면 언론이 나서서 음모론을 퍼뜨리고자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 좀 더 얘기해 주실까요? 이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나올 수가 없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리 논설위원처럼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인 게 그 서성민 변호사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 최초 제보자의 신변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네, 최초 제보를 받았을 때에 여러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얘기해주지 않았고 3기 신도시가 발표된 그날 오후에 이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라는 내용을 알려줬다. 네. 그래서 내가 뭐 등기부등본이랑 이런 거 확인해봤더니 동명이인들이 그러니까 실제 LH 직원으로 검색되는 이름들이 계속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의구심이 생겨서 민변 내에서도 얘기를 해봤고 그러다가 참여연대랑
협력을 해서 공개를 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정황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아네리 논설위원회 이 칼럼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아네리 논설위원회 칼럼이 나온 날은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네. 근데 3월 9일에 여러 개 매체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은 참여연대가 LH 최초 제보자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보도자료 내용을 보도한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진짜 보도자료를 보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니투데이가 이제 뭐 참여연대가 이렇게 밝혔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죠. 머니투데이 보도를 보면은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 LH 최초 제보자를 보호하고 있고 공익 제보자 보호, 신변 보호를 그쵸. 위해서 네.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걸 밝혔어요. 근데 이게 3월 9일자 보도입니다. 그리고 아네리 논설위원회 기사는 3월 10일자 기사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참여연대가 말 그대로 아네리 논설위원회 주장이 다 사실이라면 참여연대가 왜 보도자료까지 내서 알립니까? 그러니까. 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순서가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첫 번째로 서성민 변호사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분이 신원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후에 참여연대가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서 혹은 뭐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쵸. 이분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면 네. 상식상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성민 변호사는 민변의 입장에서 나는 최초로 제보를 받았을 때 신변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김남근 변호사는 참여연대의 입장에서 공익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신원을 알려줄 수 없다라고 네. 했으면 두 가지 이야기가 배치되지 않아요. 상식적 순서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아네리 논설위원이 쓴 내용을 보면은 프레임을 짜고 싶으니까 알면서도 그냥 내용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칼럼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음모론을 약간 확대 재생산한 칼럼이다. 이래서 문제가 있는 칼럼으로 정책 모니터팀에서 지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뭐 오늘은 LH 사태 관련해서 앞부분에서는 양적 분석 이야기도 좀 전에 드렸지만 너무 이상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부각을 하고 싶어서 LH 사태에 대한 사과 그리고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를 생중계한 방송사가 선거운동 한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다는 언론도 있는데 박진아 활동가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 3월 7일 날 홍남기 기재부 장관 등이 나와서 이제 LH 사태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향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네. 네, 일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0분 정도 한 건데 이제 이날 몇몇 방송사가 이 발표를 이제 정규 방송을 끊고 생중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이제 선거운동이다라고 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조선일보 3월 8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KBS, MBC 정규 방송 끊고 정부 LH 사과 생중계라는 기사인데 이제 이 기사 안에는 방송에 대해서 이제 이날 생중계에 대해서 뭐 포털 사이트 댓글이나 시청자 반응을 보도한 게 있었어요. 네. 그걸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생중계가 특보로 정규 방송을 중지시키고 발표할 내용이냐 새로울 거 하나 없는 내용이고 공허한 메아리다. 그리고 일요일에 난데없는 특보 선거 앞두고 쇼하는 게 아니길이라는 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글만 보면은 사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내용에 대한 항의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제목을 보면은 뭐 KBS나 MBC가 정규 방송을 끊고 사과한 것 자체를 좀 문제 삼고 있는 걸 추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사설이 관련해서 실렸는데 이 사설 제목은 좀 더 노골적이에요. 제목은 LH 사건 내편끼리 수사 이어 난데없는 생중계쇼 어김없는 전 정부 탓이라는 사설인데 네. 이제 이 사설에서 이제 KBS, MBC 등이라고 이제 콕 집으면서 대규모 재해 방송도 제대로 안 하던 방송사들이다. 그래서 각본에 따른 선거운동이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네. 그 얘기는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KBS가 그동안 재난방송 해야 되는데 제때 못했던 지점은 저는 뭐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생방송했던 거 LH 사태에 대한 어떤 사과방송 플러스로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한 거면 저는 충분히 생중계를 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KBS랑 MBC를 콕 집어 비난을 하는 게 전 약간 이해할 수 없다. 둘은 또 공영방송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그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뭐 부동산 등록제라든지 징발적 부당인 환수와 같은 이제 LH 사태에 대한 대책도 발표를 하고 네. 이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사 공급 대책 후보지 공개 계획을 언제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도 상당히 컸고 그리고 향후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될지도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관심이 높을 만한 사안이고 뭐 생중계가 그렇게 문제 삼을 부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조선일보 3월 8일자 기사를 보면 이제 KBS 관계자 멘트를 실었는데 KBS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LH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정부 입장까지 담긴다고 해 중요한 현안이라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봐도 뭐 이제 이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제목을 이렇게 꼽은 거는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0번 생각을 해서 그 동시간대에 뭘 방송했는지 보니까 100번 또 생각을 해줬어. 근데 일요일 이때쯤 시간 하면은 보통 재방 뭐 이런 거 할 텐데. 네, 뭐 KBS2에서는 1박 2일 재방을 하고 있었고 KBS1에서는 그 TV쇼 진품명품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중단됐겠죠. 그리고 MBC에서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 시청자들은 좀 짜증이 날 수는 아쉬우실 수 있어요. 있죠. 그럴 순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기사에서 선거운동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지적을 하는 거는 과도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짚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생중계를 KBS나 MBC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연합뉴스 TV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연합뉴스 TV도 했고 YTN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치면은 뭐 연합뉴스 TV나 YTN도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특정 마음에 안 드는 일부 방송사만 좀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기사를 쓴 게 아닌가라고도 의심을 해볼 수 있죠. 네, 진짜 너무 웃기네요. 그때 아까 왜냐면 일요일 딱 요때쯤 시간이 다 예능 이런 거 드라마 재방하는 시간 타임 때잖아요. 그것도 너무 웃기고 참 KBS랑 MBC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연합뉴스 TV로 봤더라. 네,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LH 사태, 선거 의제로 떠올라서 오늘 정책 모니터팀 3분 모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 선거 앞두고 지금 또 선거보도 모니터 계속 정리해 분석하고 글도 쓰고 계시잖아요. 팀장님이 좀 지금 오늘 뭐 보고서가 나오진 않았지만 모니터 하면서 좀 변화된 이야기 해볼 거리 좀 그런 지점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그리고 제1야당이라고 불리는 그쪽에 오세훈 후보 이렇게 해서 단일화도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이전에 많았던 단일화 얘기 말고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뭐 새로운 것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기도 한데 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의 원인이 되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범죄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의 2차 가해 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단일화는 끝났지만 오히려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토론회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과 관련된 보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저 토론회를 좀 봤는데, 토론회 보면서 좀 되게 지적을 하고 싶었던 지점이 많았거든요. 뭐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보고, 그들의 발언이 정말 사실이었는지 뭐 그런 사실 검증해주는 건 또 언론이 할 이야기여서, 그것도 추후에 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면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까지 아마 선거 보도 모니터 이야기를 이렇게 미디어 탈곡기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좀 인사말 다르거든요. 각자에게 인사말 제가 나눠서 어디 할지를 알려드렸는데 한번 봐보실까요? 시작을 체리님이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